차로 30분을 운전해 겨우 구했어요. 떡볶이와 김치 먹방을 선보이며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왔던 미국 유명 여성 래퍼 카디비가 또 다른 한국 음식에 도전했다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카디비가 손에 들고 설명하고 있는 이 음식,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입니다. 카디비는 라면 조리에 직접 나섰는데요. 매운맛이 걱정되는 듯 치즈와 우유를 넣었고요. 매운 소스는 절반 정도만 넣어 완성했습니다. 직접 만든 불닭볶음면 맛은 어땠을까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포크로 맛을 본 카디비는 나쁘지 않다면서 재미있는 제품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카디비의 먹방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국내 팬들은 살다 카디비의 불닭볶음면 리뷰를 볼 줄이야라는 댓글을 달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카디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래퍼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억 7천만 명이죠. 솔로 여성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랩 앨범 부문을 수상했고, 카디비는 이전에도 한국식 핫도그, 떡볶이, 김치 등 한국 음식을 먹고 SNS에 영상이나 사진을 올려왔죠. 삼양식품 관계자는 카디비가 불닭 챌린지에 동참한 데 대해 해외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글로벌 뉴미디어가 불닭볶음면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며 틱톡에서 많이 시식하는 식품 브랜드 중 하나가 됐고, 그에 따라 불닭볶음면이 자연스레 대중문화에 녹아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끌면서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8천억 원을 넘었고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늘었죠. 이렇듯 전 세계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지난 2018년 라면 수출액이 1억 달러 선을 돌파하고 5년 만인 현재 수출액은 2배나 늘었죠. 한국 영화 넷플릭스, 유튜브 등 수많은 콘텐츠들 사이에서 가수와 배우들 할 것 없이 맛있게 라면을 먹는 모습이 나오는데, 특히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개발한 불닭볶음면과 너구리 라면을 합친 불구리는 미국 대중음악 전문지 롤링스톤 등 세계 각국 해외 매체들에게 집중 조명을 받았고, 유튜브와 틱톡에서 요리, 먹방 영상으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죠. 너구리 제조사인 농심에서 곧바로 특허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죠. 식품업계는 너도 나도 매운맛을 출시하면서 경쟁에 뛰어들며 K-맵부심의 도전장을 내밀었죠. 영국 다큐멘터리 채널 그레이트 빅스토리에서는 불닭볶음면이 K라면 대표 주자로 집중 조명됐다고 밝혔는데, 그레이트 빅스토리는 음식, 취미, 예술,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채널이죠. 특히 K라면의 대표 사례로 불닭볶음면을 집중 조명하며 직접 제작진을 한국에 파견하는 등 많은 공을 들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영국에서 온 사연입니다. 한국에 파견된 PD가 불닭볶음면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이르는 과정을 촬영하며 한국인들의 맵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찾은 제작진은 밀양공장, 원주식품연구소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해 불닭볶음면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이르는 과정을 속속들이 촬영했고, 이번 촬영을 통해 불닭볶음면이 지닌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채널은 제보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사연자를 대신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일부 내용과 이름은 사연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이슬라입니다. 한국의 매운맛 사랑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죠. 매운 짬뽕, 돈가스, 족발, 떡볶이 등등 모든 음식을 맵게 만들어 먹을 만큼 매운 음식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죠. 한국뿐만 아니라 여름이 더운 지방과 고기를 먹는 문화권에서는 공통적으로 고추를 많이 먹는다고 해요. 1970년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1인당 고추 섭취량을 보면 1년에 대략 2kg 초반을 먹었다고 해요. 근데 2011년부터 1인당 소비량이 3kg대로 올라서기 시작했다고 해요. 2010년 초반 트렌드로 매운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즈음 삼양식품은 신제품 개발을 하게 되는데, 원래 불닭볶음면의 개발은 닭갈비라 면에 가까운 형태였다고 해요. 근데 삼양식품가의 김정수 부회장이 딸과 함께 명동에 갔다가 매운 불닭집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걸 봤고, 기존의 라면보다 더 매운 컨셉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마음을 먹었죠. 다들 반대했지만 매운맛이 무섭게 인기를 끈다는 걸 알고 굽힐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제품을 만들면서 청양고추를 넣어봤는데 난리가 날 정도로 잘 팔렸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면서 보면 10명 가운데
4~5명은 이걸 먹고 있어. 불닭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고 김정수 부회장은 말했죠. 그렇게 2012년에 출시된 불닭은 2017년에 10억 개를 돌파한 이후 매년 10억 개 이상이 판매되며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튜버들도 파이어 누덜 챌린지라고 하며 불닭볶음면 먹기 도전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은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표절 상품도 등장하고 있죠. 이 제품은 일본에서 생산한 건데 어이없이 한글을 적어두었습니다. 제품을 출시한 니신 식품은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회사로 유명한데요. 불닭볶음면에 대한 전 세계의 찬사가 쏟아지면서 점점 수출 판매량이 감소하자 라면 종주국인 일본에서는 자존심을 포기하고 한국을 표절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동안 해외 기업이 한국을 모방해 제품을 출시한 뒤 논란을 일으킨 건 대부분 중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위가 확고한 라면 업계 1위였던 기업의 사례라 전 세계 반응은 더 논란이죠. 이 제품은 짝퉁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면의 굵기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두 종류의 스프를 섞어 만드는 방식도 유사하죠. 니신식품 홈페이지에는 해당 신제품에 대해 대놓고 한국풍이라고 홍보하고 있죠. 니신이 삼양을 표절했다는 소식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됐는데 먹방 유튜버들은 라면의 원조라고 믿었던 일본 기업들이 한국 제품을 베끼고 있다라면서 많은 일본, 중국, 베트남 기업들이 한국 제품을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죠. 그동안 중국에서 짝퉁이 문제가 된 일은 수없이 많았지만 일본마저도 한국을 베끼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이후 수많은 외신 보도에 의해 이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삼양의 일본 내 매출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죠. 삼양은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 불닭볶음면과 브랜드를 앞세워 현지 영업을 강화해왔고 그 결과 일본 매출은 직전 연도 대비 26.9% 증가한 21억엔을 기록했죠. 삼양식품 관계자는 일본에서 불닭볶음면에 대한 한글과 일본어 상표권을 갖고 있지만 제품명이 달라 상표권만으로 법적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삼양 측은 불닭볶음면의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세운다고 해요. 세계에서 높은 브랜드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원조의 위협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일본의 한국 베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당시에도 포장지 색상과 글자색도 불닭볶음면을 흉내내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을 사용했고 한국 문구를 넣었습니다. 니신이 일본 라면이라는 것을 모르고 본다면 한국 라면이라고 착각할 수준인데요. 예상에 못 미치는 매운맛과 아쉬운 양에 실망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삼양의 다음 시장은 무슬림이라고 해요. 불닭볶음면이 무슬림 식탁에도 올라온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8천만 명 인구 대국으로 87%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인데 삼양식품은 2014년 3월 한국이슬람중앙회로부터 불닭볶음면 등 23개 제품 할랄 인증을 받았죠.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락된 것을 뜻한다고 해요. 인도네시아와 함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도 공략하는데 동남아에는 세계 무슬림의 약 60% 이상이 거주하죠. 할랄 시장 공략을 위해 2017년 국내 라면업계 최초로 MUI 인증을 취득했죠. 할랄 인증을 위해서는 이슬람 도축법인 다비아를 따라야 해요. 다비아로 도축할 수 있는 고기는 돼지를 제외한 소양, 사냥 등에 제한되죠. 또한 음식에도 알코올 성분이 없어야 하고 MUI 인증을 받으려면 제품 성분표, 시험 성적서 등과 같은 안전성 관련 서류가 필요하죠. 제조, 유통 과정에서도 현장 실사를 받고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까다로운 심사가 요구되죠. 동남아는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데 전체 해외 매출의 30%를 차지하죠. 2,400억 원대의 매출이라 그만큼 동남아 무슬림 시장 중요성도 크다고 볼 수 있죠. 삼양식품은 면, 스낵, 소수류 등 수출용 제품에 할랄 인증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요. 380여 개의 제품이 KMF 할랄 인증을 받았고 40여 개 제품은 MUI 할랄 인증을 받았어요.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에 해외 법인을 세우면서 현지인들이 맵고 짠 음식을 선호하고 면류를 좋아하는 경향에 주목했죠.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한 곳은 삼양식품이 유일하다며 라면 수입액이 매해 5.5%씩 오르고 있다고 말했어요. 인도네시아는 2014년부터 식품과 화장품의 할랄 인증을 의무화했어요. 삼양식품이 1년간의 준비 과정 끝에 MUI 할랄 인증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에요.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간편식 소비도 급증하고 있어요.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오리지널 불닭볶음면과 까르보 불닭볶음면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할랄이 종교를 넘어 품질과 위생 등 웰빙을 대표하는 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해외 소비자들의 인식과 불닭볶음면의 인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어요. 불닭볶음면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죠. 연구원들은 맵다는 고추는 모두 혼합해 맛봤고 맛을 위해 먹고 또 먹다 보니 위장병을 얻어 약을 복용하면서까지 맛있고 매운 소스 비율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한국 라면이 전 세계 곳곳에서 커다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관계자는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가 지속되고 그룹의 영향력이 확장됨에 따라 세계 유수의 언론 및 미디어로부터 인터뷰, 취재 등 요청이 부쩍 잦아졌다고 해요. 삼양식품은 지난해 매출이 1조 1929억 원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조를 넘겼죠. 한국에 와서 취재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한국이 왜 빠른 시간 안에 성장했고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에서 위인들이 많이 나왔는지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신념을 지키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참 멋있고 배울 것이 많네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한국 속담처럼 한국은 딱 매운맛을 잘 보여주는 나라 같아요. 맵부심을 왜 가지고 있는지도 알 것 같아요. 저는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종종 한국 생각이 날 때 한국에서 사가는 불닭을 꺼내 먹을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슬라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사연 맛집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